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21학번 유진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한 논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제목으로 트랜스포머를 처음 다룬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딥러닝 기반 기계 번역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NN, LSTM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는 고정된 문맥 벡터를 사용한 모델이고 2015년 어텐션 모델이 등장한 후 입력 시퀀스 전체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텐션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이 없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경우 모든 히든 레이어를 활용하지 않고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H3에 기반해서 문맥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코더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델은 문맥 벡터가 인코더의 모든 시퀀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코딩 시에 개별 토큰과의 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LSTM이 등장을 했다 해도 고질적인 RNN의 기울기 소실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텐션 기반의 모델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어텐션 기반의 모델은 마지막 히든 레이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로 전달합니다.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디코더의 초기 값에 넣었을 때 히든 레이어 값을 내적해서 alignment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를 소프트맥스에 태워서 어텐션 가중치를 구하게 됩니다. 각각의 가중치는 H1, H2, H3, 95%, 0%, 7%에 해당합니다. 즉, 이는 어느 단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디코더에서의 출력 결과는 매번 컨텍스트 벡터 값이 다르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뛰어날지라도 리커런트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사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본 모델은 RNN, by LSTM 또는 CNN의 개념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어텐션 개념만을 가지고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또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 RNN의 경우에는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한데요. 또 앞서 언급한 그 단점인 학습 속도에 대해서도 매우 빨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모델은 버트 그리고 GPT와 같은 향상된 네트워크에서도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멀티헤드 어테인션, 그리고 인풋 임베딩, 포지셔널 인코딩 등등과 같은 이런 개념을 하나하나 블록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결국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옆에 있는 이 블록이 하나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트랜스포머를 구현할 때 옆에 블록이 인코더, 디코더 각각 6개씩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6개의 인코더, 디코더를 활용했습니다. 또 트랜스포머 빅 모델에서는 12개의 레이어를 활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코더에는 2개의 블록, 디코더에는 3개의 블록이 존재합니다. 각각 self attention, feed forward, self attention, encoder, decoder, attention, feed forward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왼쪽의 그림에는 multi-head attention 그리고 self attention 각각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의 내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를 임베딩을 시키고 그 결과를 셀프 어텐션을 거쳐서 그 결과를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걸쳐 그것의 출력을 다음 레이어로 전달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인풋 차원이 512차원이기 때문에 그 아웃풋의 차원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어를 스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위치에 있는 각 단어가 각자의 패스를 통해서 인코더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것 또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셀프 어텐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장들끼리 어느 위치에 집중할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어텐션 방법 중에서 Scaled Dot Product Attention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앞에서 도입부에서 설명한 어텐션 모델과는 살짝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세 종류의 쿼리 키 밸류의 벡터가 필요한데요. 그 쿼리는 던져주는 값, 즉 검색어를 의미하고 키는 그 쿼리의 값을 기준으로 찾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 밸류는 키가 갖고 있는 실제 값을 의미합니다. 조금 예를 들어 살펴보면 짱구는 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것이 쿼리가 되고 키는 못 말려가 이렇게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밸류는 실제 값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thinking machine이라는 이러한 인풋 값을 받아서 임베딩을 시키면 이 W의 가중치의 벡터를 곱해서 각각 Q, K, V의 값을 벡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어를 임베딩 시킬 때는 512차원이었는데 QKV는 기존 벡터들보다 더 작은 64차원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멀티헤드 어텐션의 계산 복잡도를 일정하게 만들고자 한 구조적 선택이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든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스코어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그 쿼리와 키의 값을 곱해서 점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루트의 키 값으로 차원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을 스케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512차원이 있었고 그것을 64차원으로 만들었고 그 64차원의 루트 값을 씌운 8의 값으로 나눠주게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줘서 현재 위치의 단어에 인코딩이 있어서 얼마나 각 단어들이 표현에 들어가는지 그 일종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맥스 값에 밸류 값을 곱해서 낮은 값을 무시해버리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의 벡터의 합을 구해서 셀프 어텐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논문의 이미지로 각 색깔에 맞춰서 보시면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수식적으로 계산한 방법입니다. 즉 앞서 말했다시피 그 쿼리와 키의 값을 내적하게 되고 이것을 키의 차원으로 나눠주게 된 뒤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태운 뒤 밸류 값을 곱해주게 되는 이러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셀프 어텐션을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멀티헤드 어텐션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멀티헤드 어텐션의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의 계산 과정을 8개의 다른 웨이트 행렬에 대해서 8번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8번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H를 8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정하게 된다면 여러 개의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더 잘 학습함으로써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헤드가 정해졌다면 오른쪽의 그림은 그 헤드에 따른 셀프 어텐션 과정을 각각 거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쿼리키 밸류의 값을 가지게 되고 즉 8번의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값이 총 8개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멀티헤드 어텐션 헤드의 개수를 8개로 뒀는데 그 값을 바로 feedforward 레이어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값을 합쳐서 컨캣한 뒤에 w 벡터를 곱해서 w 행렬을 곱해서 하나의 벡터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면 feedforward 레이어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체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을 한눈에 보면 어떤 문장이 들어올 경우 임베딩을 하게 되고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는 8개의 헤드를 설정을 했고 그 헤드에 따라서 그 W0부터 W7까지 각각 QKV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W를 대상으로 Scale Dot Product Attention을 진행을 하고 각각 Z0부터 Z7까지의 각각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도출된 결과를 컨캣해서 웨이트를
행렬을 곱해주게 되고 그 결과 self attention의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헤드의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을 컨캣하고 이 W를 곱해줘서 그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Position Wise Feed Forward Network입니다. 개별 단어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Position Wise라고 명명 지었고 각 패스가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두 번의 Linear Transformation과 렐로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인 Feed Forward Neural Network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지션 인코딩입니다. RNN 모델과 달리 순서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어텐션 모델은 그래서 이 순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병렬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바로 본 논문에선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즉 기존 임베딩에 포지션 인코딩을 합쳐서 이 embedding with time signal이라는 실질적인 이 인풋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왼쪽에 그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른쪽이 되고 그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거친 그 최종 인풋 값과 그 셀프 어텐션의 결과값의 합을 더해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add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 정보의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디코더와 인코더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총 3개가 존재하는데요. 인코더, 디코더에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각각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은 먼저 파란색 선을 보면 키와 밸류는 인코더 부분에서 화살표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쿼리는 디코더에서 인풋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스크드 된 부분이 있는데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은 문장 생성 시, 즉 단어 생성 시에 뒤에 정보를 알고 번역을 생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뒤에 정보를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이 디코더에서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아웃풋 시퀀스 내의 현재 위치, 이전 위치들에 대해서만 어텐션의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인코더와 달리 순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짱구는이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못 말려라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못 말려라는 것까지 함께 디코더에서 학습하게 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한 학습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리니어와 소프트맥스입니다. 즉 최종 출력 과정인데요. 그 리니어 과정을 통해서 봅캡을 32,000에서 5만 개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 번역해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활용했습니다. 이 결과를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하나의 어휘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보캡을 추출하기 전에 서브워드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복합 명사 분해 그리고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소 단위를 만들어서 그 서브워드 단위로 보캡을 추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블루스코어가 4점 이상 차이가 나는 정도로 성능 향상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입니다. 크게 드롭아웃과 레이블 스무싱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드롭아웃은 업계되는 노드들 중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탈락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이블 스무싱 같은 경우는 레이블을 보통 1, 0으로 줄 수 있지만 레이블 자체에서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버 컨피던스를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영어를 독일어로 그리고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 소타 대비 좋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트랜스포머가 확실히 성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학습 비용도 트레이닝 코스트도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형시키는 과정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헤드가 적당히 많은 경우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성능이 하락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즉 헤드가 16개일 경우에는 블루 스코어가 25.8로 가장 높지만 32개일 경우에는 25.4로 그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키의 크기를 줄이면 모델의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드롭아웃과 레이블 스무싱이 성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외로 GPT와 버트 모델을 가져와 봤는데요. 버트는 주로 인코더를 프리트레인, 그리고 GPT는 디코더를 프리트레인 시키는 구조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버트와 GPT 등이 활용되는데 이러한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쉬운 모델은 아니어서 이해를 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